자, 이번 시간은 교재 35페이지입니다. 교재 35페이지 주택관리사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여러분들 또 주택관리사보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 주택관리사 제도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 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관리사보, 그죠? 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시려고 하고, 당연히 자격을 취득을 하시겠죠.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자, 자격 취득을 하고요. 또 그 일정 경력이 또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죠. 이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가 떨어지죠. 이제 보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합격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 시험 보셔서 합격하시면 이제 자격증 바로 받으시면 되는데, 이 경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경력을 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과 경력, 이건 이제 선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격증이 있고 나서 경력을 취득하든 경력이 있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든 관계 없어요. 어쨌든 선후를 묻지 않고 두 개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 경력사항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요구를 하는 것, 이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이죠.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기타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3년 이상, 물론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0세대 이상, 또 500세대 미만, 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게 되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제에 자세히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 정확히 살펴보실 부분, 이제 경력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격 사유 부분이 있어요.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격 사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격 사유, 지금 이제 교재 35페이지에는 경력 부분이 나와 있죠. 36페이지까지. 그죠? 그래서 그 합격증, 자격증, 또 실무 경력, 이렇게 3년, 5년짜리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 3년짜리가 있었고 2년짜리가 있었죠. 3년짜리는 자격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종료되고 나서 2년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금고 이상형, 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업무하고의 관련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 그냥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형이든, 그러니까 내용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자격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격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가 시험 뭐 볼 수도 없고요, 그죠? 업무 관련성 이야기를 할 때 이때는 관련성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격 사유 말고 이제 취소 사유나 정지 사유도 있게 되는데 업무 관련해서 보는 경우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요. 예, 주의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금고 형태가 이게 이제 실형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 뭐 이것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형,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실형의 경우죠. 그죠? 실형의 경우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금고 이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이렇게 좀 따져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 이제 실제 있었던 부분 중에 그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조치를 이렇게 하면 뭐 실형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 받지는 않는데 좀 뭐 뺑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은 주택관리사 시험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정행위라는 거 있어요. 부정행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5년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정처분이에요. 여기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일을 잘하라 뭐 이런 얘기죠. 보시면 자격 취소사항하고 자격 정지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주택법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6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37페이지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격 취소 등 해놓고 뭐 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뭐 당연히 자격이 취소가 되겠죠. 두 번째 고의 중과실 요거 이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인데요. 고의 중과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56조 1항 1호 2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 사유 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격이 취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료 제출, 뭐 검사, 이거 이제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 2번과 4번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가 있고, 4번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경우, 그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검사나 이런 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2가지지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기 명의를 빌려줬다. 뭐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자격 당연히 취소되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6번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결격 사유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시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그때는 이건 항상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 써라 그랬죠. 이거 실형이고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 6번 항목의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2개 이상 뭐 당연히 할 수도 없겠지만 하게 되면 자격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자격 정지시켰는데도 계속 이래요. 그럼 당연히 그만두겠다 그 얘기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련 금품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자격이 정지되고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 55조 1항 위반. 이게 뭐냐면 보가 사 있는 데 간 거예요. 배치 기준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보가 사 있는 데 갔다. 그러면
이렇게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격 취소 사유가 고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여기 금치상자, 한정치상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또 여기 보시면 오후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나 또 금고유상의 실현을 업무 관련해서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직이 두 개 단지에 뭐 이렇게 공동 취업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이러면 이제 자격 취소가 돼요. 자격 취소 사유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격 정지 사유는 우리가 이제 자격 정지를 얼마 하냐 이렇게 하면 1년 범위 그러니까 12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자격을 정지하게 되는데 그 항목이 고의 중과실로 재산 손해를 끼치거나 또 자료 제출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업무 관련해서 금품 수사하거나 또 10번에 보시면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건 이제 금품 수사한 경우죠. 이건 이제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12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되는데 여기 또 시험에도 나왔지만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행위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정지 개월 수가 또 달라져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6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머리 글자를 쓰면 고금배 제거 중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고금배 제거용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과실로 끼친 경우 업무 관련 금품 수수한 경우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출하는 경우 거부한 경우 근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쓴 이유는 요렇게가 이렇게 구분이 좀 돼요. 고금배 제거 중 고금배가 고리대금하는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거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행위를 첫 번째 한 경우 또 두 번째 한 경우 세 번째 한 경우 이렇게 한 경우에 따라서 자격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배는 하나로 이렇게 보고 6개월 1차로 하면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과 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을 비교를 해볼 때 어느 게 더 좀 더 잘못한 거예요. 이게 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적고 두 번 하면 2배죠. 두 번 하면 2배예요. 이렇게. 그리고 12개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24개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요 세 가지가 똑같이 요걸 적용을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2배 하면 12개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고 형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그냥 멈춥니다. 세 번째도. 자료 제출 거부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자격 정지하지 않고요. 처음에 이제 경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2차부터 이제 이렇게 자격 정지가 되는데 자료 제출 안 한 경우와 거부한 경우 분명히 거부한 경우가 더 형량은 크지만 그렇다고 중과실로 재산상해를 끼친 경우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한 경우는 이 3개월보다는 적고 제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제거가 1개월이라면 뭐 이건 2개월밖에 들어갈 숫자가 없죠. 이렇게 요 숫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정리할 수 있고 2배니까 이건 2개월, 2배니까 4개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런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1, 3, 6, 9, 12, 뭐 9도 잘 안 쓰죠. 1, 3, 6, 12 뭐 이렇게 쓰죠. 그렇다 보니까 4개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안 되니까 6개월 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격정지, 이게 조금, 개별 기준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차수별로, 그죠? 그래도 요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다 합니다. 이렇게 고금배 제거 중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37, 38페이지, 39페이지에 그 개별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교육이 나옵니다. 교육. 자, 교육 부분도 조금 이제 정리를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명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택 관리업자.
등의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39페이지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시 똑같이 표현하면 어떤 얘기냐면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등의 사, 뭐 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는 보, 뭐 업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주택관리 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주택관리사 또는 또 보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 업자가 받는 교육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관리 업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은 누가 시키냐면 시도지사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1년 이내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 또는 보호 여기서 받는 교육은 조금 이제 복잡해요. 요 이제 형태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 이렇게 이제 그 법령상에 뭐 이렇게 어떤 그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이렇게 현장에 배치가 됐거나 배치가 되었거나 또 배치를 희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배치된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희망하는 자도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가두면 나중에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또 직무에 관한 보수 교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런 직무를 이제 5년간 떠나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0페이지에 나와요. 그죠? 직전 5년 이내에 이런 업무를 안 했다. 경력이 없다. 직전 5년 이내에 이런 경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배치가 되려면 교육을 받고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내가 뭐 보였던 사람도 있고 또 사였던 사람도 있는데 업무를 잘 하다가 아우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만두자 혹은 뭐 다른 일을 하자. 다른 일을 5년 이상 한 거죠. 그죠? 5년 이상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관리사무소장이 제일 낫더라. 다시 배치받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둘 당시에 보였던 사람은 보교육, 사였던 사람은 사교육을 받고 배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이 교육은 보와 사를 구분해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3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숫자로 보면 뭐 1년, 5년, 3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년마다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누가? 이 배치 관련해서 교육을 1년에 받잖아요. 그러면 배치된 날로부터 이제 1년 이내 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교육 한번 받으면 3년마다 계속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제 사와 보 이야기할 때 관리사무소장님은 50세대, 사격 승인받아 50세대 또 500세 미만이면 3년만 경력이 있으면 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보가 다 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보는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 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4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3년마다 받을 때는 이미 이렇게 3년의 경력을 갖추면서 4가 되니까 이제 이 교육은 4만 받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40페이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교육 기간을 4일 하던 것을 교육비가 너무 뭐 과다하다, 뭐 길다, 뭐 여러 가지 민원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이걸 좀 줄였어요. 3일로. 그래서 이 교육은 3일 합니다. 3일.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40페이지 맨 하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주로 이제 어디 위탁하냐면 주택관리사 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협회에 위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41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사전 승인해라. 나한테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이야기를 해라. 또 교육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교육했는지 나한테 또 보고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협회입니다. 협회. 그래서 41페이지 이제 협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협회는 주택관리사 모임. 민주택관리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협회는 주택 사업을 하는, 아까 이제 여기 등록한, 이런 주택관리 업자들의 모임인, 주택관리 업자 모임도 있고, 뭐 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 단체도 있고, 또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 관리를 하는 주택 임대 관리하는 임대 관리업 단체, 뭐 이런 것들이 법에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주택 관리사들의 모임인 주택 관리사 협회라는 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보면 문제 이제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교육. 뭐 시도지사 업무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에 대한 시설물에 관한 교육이나 또 이렇게 이제 주택관리 업자 등의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 업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뭐 공제, 공탁, 뭐 또 증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공제 사업도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2페이지 공제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제 사업의 경우에는 공제 사업에 이렇게 충당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나 공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과 그 협회 회원들의 협회비,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협회는 뭐 그렇게 크게, 실제 이제 여러분 자격 취득하셔가지고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장기선 계획, 조정 계획 교육이나 뭐 시설물 교육이라든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또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벌칙과태료입니다. 벌칙과태료. 이 벌칙하고 이 과태료는 사실 공부를 하실 때 내용을 사실 충분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입주대표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장기수선 계획, 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 조정, 뭐 검토,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조정을 하지 않았다, 혹은 뭐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벌칙 과태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사실을 모르면, 이제 단순 암기가 되니까 사실 요 내용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벌칙과 과태료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금 구분을 해보면 벌칙의 경우에 또 과태료의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해 좀 보면 우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44페이지에 보시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 이제 관리 업무 하면서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내용들은 이제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중대한 부분 이제 하자가 있어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이르면 그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자 중에서 시설공사가 아니고 내력구조부의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하의 벌금이죠. 벌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벌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예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관련 업무와 좀 관련되는 부분인데 크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여러분들 이제 4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관리 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이하 벌금. 그러니까 이게 벌금 뭐 징역 뭐 이렇게 있을 때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는 겁니다. 요거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술력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든지 또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력, 장비 이런 거죠.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징역형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부분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된 요거 부분이 많은데 요걸 이제 정리하는 방법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과태료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데 우선 2천만 원. 이거 이제 과태료는 지금부터 다 중요해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원 이하 과태료.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중대한 그 하자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일반 뭐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이제 뭐 이건 이게 건설과 관련된 쪽이고 실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엉뚱한 데 쓴 거예요. 허투루 사용을 한 경우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머리 글자로 하면 장하인 회보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인수인계. 우리 이제 뭐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해야 되는 1개월 이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진행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선 계획에 따라 뭐 이렇게 시설 교체하지 않았다. 뭐 여기 장기선 계획. 또 장기선 충당금을 허투루 썼다. 뭐 아무튼 장기선 계획이나 장기선 충당금을 허투루 쓰거나 계획대로 쓰지 않으면 이제 1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회는 이제 두 가지인데 부정하게 받거나 또 부정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내력구조부 하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거. 그 다음에 보호,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고 또는 제출,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금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하인 회보장 해서 요 내용을 이제 머리 글자로 이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요게 또 양이 또 꽤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꽤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체로 보셨을 때 일단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 있는 2천만 원 이하짜리 하자보수 보증금 허투루 사용한 경우, 위반한 경우, 그리고 1천만 원 이하는 장하인 회보장이라는 6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구분하는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요 2가지. 이게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냥 훅훅 집어넣은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원칙만 알면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볼 텐데요. 우선요, 아주 쉬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쓰면 어느 게 죄가 큰 거예요. 당연히 이게 죄가 크죠. 그죠? 죄가 큰 겁니다. 이쪽.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경우와 하지 마 그런데 한 경우와 야 이것 좀 해 그런데 뭐 바빠서 못 했든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든 하라고 하는데 안 한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행위가 이 행위보다는 더 나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또 하라는데 못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어미를 보면 지금 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뭐뭐 한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하지 않았죠. 뭐뭐뭐뭐 아니한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의 허가와 신고는 허가 부분은 1년에 1천만 원 벌금, 신고 부분은 500만 원 과태료. 그거 하나는 이제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5페이지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부분은 다 한자 이렇게 돼 있고요. 46페이지에 500만 원의 과태료는 1번 행여가 요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아니한 자, 아니하고 신고한 자, 아니한 자, 위반해서 선정했던 아무튼 다 아니한 자, 위반한 자, 뭐 다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으실 때는 요 구분 방법에 의해서 찾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원칙을 알게 되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칙, 구분 원칙, 또 이렇게 만든 이유, 제정 이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수업하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단원에 대한 그러니까 개요, 기초, 기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죠? 1단원은 일단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관리할 거냐? 주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조금 학습을 했죠. 입주자가 뭐고 사용자가 뭐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 방법, 그러니까 사업체 관리에서 자치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 특징,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셨고, 그리고 누가 관리하느냐? 그죠?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관리 방법이 결정되면 관리 주체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고, 관리 주체가 법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이제 책임자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주체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은 진짜 일을 해야 되니까 배치 신고도 해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필요로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살펴보셨던 주택관리사 제도 쭉 살펴보셨고, 협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벌칙 과태료 부분까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단원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이고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또 총괄적인 이야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이제 암기하듯이 막 이걸 완벽하게 하듯이 하기는 좀 어렵죠.
자주 보는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론 첫 번째 이제 입사 관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